어떤 민원인이 거기 동의를 해줘야지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해가 안 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요. 어떤 거기 제출 서류에 보면요. 거기 제출 법인 등기 사항과 관련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걸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지를 않고 관련 공무원이 그 행정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경비업자의 시설 기준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은요. 그 암기를 여러분이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경비업마다 어떤 인력이 어떻고 자본금이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장비 관련되는 거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비업 시설 기준 등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볼게요. 경비업 시설 기준 그래놓고 여기는 자본금과 관련되는 얘기도 나오고 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떤 인력 시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장비와 관련되는 거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일정 부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한번 자본금서부터 봅니다. 자본금서부터 보면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종전에 우리가 특수경비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경비 업무가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다가 1억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과거에 1억이었다가 5천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억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과거에 공부하시는 분도 이게 바뀌었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한번 봅니다. 이게 시설, 그리고 호송, 신변, 기계 이런 건 어떠냐면요. 이거는 1억 이상이다. 그렇지만 특수경비원은 아무래도 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수경비업무는 그 경비업자가 어떤 무기도 사서 어떤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3억 이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거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경비 인력을 쪽을 가서 볼게요. 인력을 가서 보면요. 일단 어떠냐면요. 기본이 되는 거는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그 앞제도 나왔지만요. 경비원 뭐 20명 이상 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왔던 뭐 어떤 여기 경비조사 1명 이상 일단 경비조사 한 사람 이상은 공통이거든요. 일단 경비지도사 한 명 이상은 일단 공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시설 경비원은 어땠죠? 20명 이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호송의 경우를 어떻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걸 봅니다. 호송하고 신변은 어떠냐면요. 각각 무술 유단자가 그 중에 있어야 돼요. 무술 유단자가 5명 이상 있어야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5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5명 이상.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요. 무술 유단자가 어떤 인력에 필요한 거는 호송하고 신변 보호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특수경비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기계경비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기계경비는 어떠냐면요. 관련되는 어떤 자격증, 전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지자가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5명 이상 포함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5명 이상 포함된 상태에서 10명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걸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기계 경비할 때는요. 전자적인 걸 좀 알아야 되니까 전자통신 분야, 뭐 전자 관련되는 분야인 거 아닙니까? 여기 자격증 소유자 5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이다. 또 그리고 여기는 특수경비는 어떤 특수경비원, 일반 경비원이라 특수경비원 어떤 10명 이상이 20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시설경비하고 특수경비는 일단 공통은 20명 이상 그리고 호송경비하고 신변보호는 무술유단자가 각각 5명 이상 그리고 기계경비는 전자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 5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 꼭 요 인력도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은 뭐냐면요. 경비원들에 대해서 경비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수 이상 어떤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비를 가서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 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 호송경비의 경우는 호송 차량 1대 이상이었죠.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갔어요. 기계경비는 출장소별로 출동 차량이 1대 이상이 아니라 2대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2라는 숫자 조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호송 경비는 호송 차량 1대 이상.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계 경비는요, 출장소별로 출동 차량 2대 이상.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 출장소별로 어떤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일정 규모 이상이다. 그러면 차가 2대 이상이 있어야지 카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들 꼭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요. 그 밑에 비고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볼게요. 비고에 있는 내용들 보면요. 그 밑에 요거와 관련해서 자본금과 관련되는 그 비고를 봅니다. 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떠냐면요. 내가 만약 시설 경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그러다가 어떤 신변 보호를 추가한다. 보호를 추가. 이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도 자꾸 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자본금을 얼마나 하냐. 시설 경비가 1억이다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버리면 돼요. 별도의 1억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그 밑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체가 그 외의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할 때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별도의 자본금 갖출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볼게요. 어떤 별도로 같이 가기 때문에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봅니다. 얘 두 번째를 보면요. 내가 만약 시설 경비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추가를 했다. 뭐를 추가했냐면요. 특수 경비 업무를 추가를 했어요. 그때는 이게 자본금이 1억이고 이게 3억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떠냐면요. 여기 1억을 포함해서 3억을 갖추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1억하고 별도 3억에서 4억 이상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거기 비고에 나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가서 봅니다. 그 밑에 비고의 두 번째를 볼게요. 하나의 경비 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 경비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 경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부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춰야 된다. 한번 얘기를 봅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만약 호송 경비원을 하는데 그때 교육장이 30명이다. 그런데 지금 시설 경비를 할 때는 시설 경비만 쳤을 때는 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때 더 많은 경비 업무에 해당되는 교육장 50명 해당되는 거 요거를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또 무술 유단자는요. 그냥 아무런 무술 유단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 또는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술 단체만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 어떤 각종 기준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쭉 갖추고 있다가 이런 걸 갖추고 있다가요. 어떤 일정할 때 미달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동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어디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못 쓰게 됐어요. 한 대 더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거 채우는 거는 언제까지 채우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어떤 이런 여기 어떤 변경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어떤 1개월 이내 어떤 채우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시면요. 경비업 업자가 신고하는 사안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분을 해서 이왕 공부하는 거 정리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어떤 경비업과 관련해서 경비업자가 신고해야 될 사안들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5가지 유형을 보고요. 어떤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한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일과 15일을 꼭 구분을 해서 한번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7일 들어갈 날짜에 15일 집어넣거나 또 15일 들어갈 날짜에 7일 집어넣어서 수험생들한테 혼선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보면요. 경비업자의 신고사항이다라고 얘기했죠. 신고사항이라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업에 폐업을 했거나 그리고 휴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미음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서 볼게요. 두 번째 보면요. 법인 명칭 대표자 그리고 임원을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인의 명칭